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수차례, 뭐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유료원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께도 이제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오는 건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 같이 한번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자, 이 알아야 성공한다 콘텐츠는 시사경제신문에 제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시즌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매주 화요일 날 기고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4월에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든 시사경제신문 검색하신 후 들어가셔서 요 오피니언 탭이 있습니다. 요 탭 중에서 오피니언에 로로쌤 투자의 자격란이 따로 있으니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4월 20일 제가 17일 날 기고를 했고 4월 20일 날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19 그리고 유가 전쟁에 의해서 뭐 급락을 하고 그래서 뭐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뭐 계속 뭐 발표하면서 시장의 뭐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반등을 이끌어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엄청난 반등을 보였죠. 그래서 4월 뭐 20일 기준으로만 보면은 뭐 보내드린 거는 이날이었지만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V자 반등이 뭐 이 정도면 거의 완성된 수준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V자 반등이. 그런데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되었죠. 그 뒤에. 자, 이 당시에도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수급 영상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황 영상 확인하시면은 뭐 중요한 날이 있고 수급이 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냥 무난한 날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수급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외국인 선물만 봐도 여러분들이 하락에 대해서 논할 건 아니다라고 제가 4월에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로 치면은 한 1600에서 1700 사이 때부터 1700 이하 때부터 인버스 들고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버스 상품,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뒤에도 말씀드린 후에도 지금까지 하락이라는 게 없이 그냥 쭉 올라와 있죠. 자, 과거에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보통 주식시장 이제 경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상승 N자형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바닥권에서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가죠. 경제가 회복이 되던 아니면 지금처럼 돈의 힘이건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주식도.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 있죠. 바닥권에서 싸게 투자의 개념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그럼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승에 대해서 일부 되돌림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630에서 뭐 530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 가격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580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평단가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미 차익 실현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으로 물량 소화를 좀 한 다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 N자형이 나오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반대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상승 N자형의 원리인 것이고 이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은 이제 상승 N자형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서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뭐가 돼요? 이중천장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혹은 뭐 다중천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고점 시그널이 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해서 달릴 경우에는 상승 N자형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를 반등 구간이라고 해요. 반등.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반등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등이 제 생각보다 세게 나온 거예요. 원래 반등이라는 건 이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인데 여기가 끝인 게 보통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반등이 하락보다 더 강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이 구간까지를 저는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1차 반등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잠깐 쉬어가는데 예, 이거는 조정이 맞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 조정은 대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아니죠. 제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계속 기간 조정. 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가격 조정이 있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쉬어가는 거죠. 지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상승하지도 않아. 근데 시간이 질질 끌려가면서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가격 조정이 나온 후에 기간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가격 조정은 기다리는데 기간 조정을 못 기다리십니다. 한국인이 좀 빨리빨리 정신이 있고 제가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죠. 좀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주식으로도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은.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뭐 단호하게 말씀드리듯이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기간 조정을 못 버티세요, 보통. 여러분도 경험상 생각해 보시면은 하락이 나올 때는 속상하죠, 당연히. 손실을 보니까 공포감도 갖고. 그런데 이 하락이 나올 때 또 반대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 하락만 끝나면 반등이 나오겠지. 회복이 될 거야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등을 안 주는 겁니다. 하락이 나온 후에 옆에 기간 조정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오르니까 못 버텨서 손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팔면 올라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조정을 못 버텼으니까. 물론 이거는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외주나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 후에 또다시 하락이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는 게 정상이죠. 기업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기업 내용이 좋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락 후에 이 기간 조정을 잘 구분하고 해당 종목이 일단 좋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도 상승한 다음에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이 하락 조정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인버스 들고 버티시는 분들 있죠. 자, ETF 상품 중에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ETF 상품 중에서 이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 코덱스 뭐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코덱스나 뭐 타이거 쪽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상품들이 이제 지수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승 포지션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코덱스 시장에 거래소 시장에 이제 200 종목 상위 200 종목을 코스피 200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 상품이고 레버리지는 2배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에 대해서 약 2% 이것도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쉽게만 설명드리면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2배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상품이고 레버리지는 그의 2배 되는 상품이다. 그런데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인버스. 그럼 인버스는 뭔가요?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상품인데 인버스 들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버스는 코덱스 200과 뭐 레버리지가 상승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인버스는 하락에 대해서 하락해야지 수익이 반영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락하는 만큼 수익 나는 게 인버스, 하락하는 만큼의 뭐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인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라고 돼 있어요. 선물 인버스
2x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냥 누가 봐도 곱하기 2라는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버스로 이제 조정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았고 무역 전쟁 때문에 더 안 좋아졌고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무역 협상 1단계가 됐죠. 미중 무역 협상이. 그리고 나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굉장히 이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책을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벤 버냉키가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5년 동안 2008년부터 해서 2014년 약 5년에서 6년 사이 5년 좀 넘는 기간 동안 4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풀면서 시장의 경기를 부양을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에만 해도 이미 통과된 것만 해도 거의 3조에 육박하죠. 미국에서. 중국은 뭐 더 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뭐 2조 원대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5년 동안이고 이건 반년 동안 해서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수 있으니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유동성 장세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동성 장세에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 N자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교육을 다시 해드릴게요. 추세 강의 때. 그래서 이것도 뭐 이 상승 N자형이 뭐 추가로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락 N자형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보면은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점에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 최근에 요 구간 요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오신 분들 현금화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이미 많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인버스만 들고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만 들고 꾸준히 버티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분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 시장에는 이 하락 조정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한 경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장을 역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특수한 경우를 생각을 못 한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건. 공부로 나오는 게 아니고 2009년 시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주식 경력이 이미 11년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 이 상황을 모른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경력이 되더라도 이 당시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에는. 근데 이제는 제가 강의 내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다음번 유동성 장세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구나. 유동성 장세에서 이렇게 자금이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면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상승 횡보 이런 시장이 오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별 주식으로도 카카오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작년에부터 설명드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지 가격 조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법 리스크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과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 등등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이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존에 설명드렸는데 똑같아요. 지수도 하락 조정이 나오려면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매수세로 해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죠. 상승한 다음에 지금도 횡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되지?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른데? 라고 너무 갇혀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저런 특수한 상황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깨닫고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버스 상품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수급 동향 제가 매번 읽어드리는데 자 3월 선물옵션 만기일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11만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뭐 한 5만 계약만 돼도
매수세가 5만 계약, 4, 5만 계약만 돼도 이 정도면 상승장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정도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의 2배가 넘는 11만 계약이면은 이거는 눈 감고도 상승이구나. 혹은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계속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시장은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그리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 수급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중간중간 조절은 나오겠죠. 뭐 1, 2만 계약, 뭐 3만 계약 뭐 매도했다가 다시 뭐 매수했다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추세적으로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청산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의심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짧은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죠. 돌바락제에 의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의해서 이 추세가 훼손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돌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본인이 어떤 상품을 매매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코덱스 200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뭐 거래가 많으니까. 자, 이 상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개인들도 좀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거예요. 코덱스 200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장 튼튼한 200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의 지수를 만들어서 이 종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요 하나만 봤을 때 단편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못 찾았어요. 그럼 2배 상품을 한번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 2배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가장 단단한 종목들 200 종목을 지수화했는데 이거의 상승 부분을 반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배나 반영을 해요. 대략적으로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누가 매수하고 있냐? 아까 코덱스 200은 기관이 좀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이건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고 개인들이 왕창 매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럼 기관이 이 코덱스 200 쪽에서 매도했던 부분 신경도 안 쓰게 되죠. 왜? 2배 상승되는 상품에다가 이렇게 대거 자금을 투입했으니까. 이거 매도한 사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코스닥 150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코스닥 150 참 찾기가 어렵네요. 자, 코스닥 150 상품을 보면은 이게 뒤에가 잘려가지고 이 상품명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건 코스닥 150 레버리지 먼저 볼게요. 먼저 나왔으니까.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 외국인이 일부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대거 매도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거 누가 다 받아갔어요?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은 기관에 비하면 조금 보충한 거고 큰 물량은 아니에요. 기관이 이것도 다 받았어요. 그럼 코스닥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이 2배 되는 상품을 기관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예요? 다 대거 매도를 하고 있다. 시장이 상승분이 계속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강력한 조정이 나온 후에 위쪽 방향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 있나요?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이길 수 있나요? 시장이 방향이 상승이에요. 외국인과 기관도 방향이 상승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분들만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인버스를 볼게요, 그럼. 자, 코덱스 인버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하락 상품입니다. 요거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이 뭐 조금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기관이 대거 조금이 아니죠. 대거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다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만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락 베팅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포지션을 청산하고 하락 포지션에다 베팅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상방 포지션에 베팅을 하고 있고 시장은 상방이에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나와야 되나요? 강력한 조정이? 외국인과 기관이 본인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손실을 봐가면서 시장을 역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하락 상품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되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버스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시장을 역행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본인들이 손실을 봐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안겨줘야 되는가? 저는 그런 발상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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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음에 요거는 하락 상품이죠. 아까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하락하면은 이제 곱하기 2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2배 상품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잘 보세요. 개인 투자들만 엄청난 매수를 보이고 있죠. 숫자 가늠도 안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관이 매도한 거죠. 외국인 조금 매도했고 다 기관이 매도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관을 이길 수 있는지 보세요. 그냥 하락 상품도 그런데 이거에 곱하기 2 되는 배수 상품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락 쪽에다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품에 베팅하는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하신 분들은 상승 포지션을 들고 가시겠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소수인 거고 스마트하신 분들인 거고 대다수의 분들이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죠. 상승 포지션은 청산을 하고 있죠. 시장을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인버스는 들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조금 손실이 났을 때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불안하면 현금을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차라리 상승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게 현명한 거고 이게 불안하면 현금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버스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시장에 공개가 되면은 또 널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희 쪽 유료회원분들께만 이제 요 레버리지랑 뭐 인버스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강한 조정이 나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한 2, 3개월을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는 조정 안 옵니다, 여러분. 강력한 조정, 돌바락제가 나오면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뭐 바로 올라옵니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시장도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강할 거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강했으니까. 여러분, 조정커녕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강하다. 조정이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1600포인트대에서도. 인버스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올라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1700에서 1800, 뭐 이 구간에서도 1900 구간에서도 인버스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혹시나 뭐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급 정도, 매수가 아니라 언급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근데 매수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굳이 하락 상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면은 차라리 현금 비중을 조금 들고 가세요. 현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전략이 어떻게 돼요? 자, 언제나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하락이 나왔다가 돌파해서 상승하는 이 N자형 상승이 맞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혹은 종목별로도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때 수급이 받침될 때만 특수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특수한 시장이잖아요.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전 세계의 대부분 다수의 국가들이 제로 금리를 향해 달려가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도 있고 이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좀 참고라도 좀 하세요. 지금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자체는 상승 쪽으로 추세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 그러면은 레버리지 쪽이나 나는 레버리지는 뭐 2배 상품이니까 좀 위험하니까 코덱스 200 상품을 지수 추종 상품을 매매하시거나 ETF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맞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ETF 상승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내가 가진 자금 중에 뭐 예를 들면 30%나 이렇게 현금을 들고 계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보다는. 하락 상품을 여러분들이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악의 경우 인버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들고 간다, 추가 매수한다, NO. 인버스 계시는 분들은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희 쪽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인버스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인버스를 안 들고 간 것만 해도 수익 난 건 당연히 감사한데, 인버스를 그 당시에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요 시장이 한 차례 조금 더 좋아진 다음에 상승 구간이 된 다음에는 강력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뭔가 핑계거리는 찾아야겠죠. 대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추석 전후 정도, 가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두바이 디폴트 얘기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연말 연초 해가지고 그리스, 남유럽 국가 피그스 쪽에 디폴트 얘기 나오면서 뭐 이거는 뭐 신문을 꾸준히 보셨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서 강력한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강한 장세가 나왔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지금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즐기세요. 즐기고 수익을 충분히 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혹은 좀 불안하다, 여기 정도면은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현금화를 좀 해서 현금을 조금 들고 가세요. 어디가 고점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두바이 디폴트 사건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항상 축포를 터뜨릴 때 강력한 조정이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이 하락 공포에 대해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계속 하락 포지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런 급락 조정은 잘 안 나옵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잘 안 나와요. 돌바락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조정이 온 부분은 이렇게 돌바락제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신흥국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분명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 무너진다 얘기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혹은 뭐 미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큰 사건이라서 말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트럼프 뭐 대선 전후 요때 한번 흔들리거나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긴다거나, 뭐 중국이랑 혹은 북한이랑 또 뭐 리스크가 생기거나. 근데 북한은 그 정도 리스크는 안 생길 거라 생각하고요. 중국이랑 또 한번 뭐 무역 협상을 뭐 파기한다라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왜?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는 지금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는 지금 바닥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신용 대출에 대한 문제가 뭐 불거져 뻥 터진다거나, 과거의 피치사 뭐 카드 대란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터지면은, 이제 뇌관처럼 터지면은 요때 조정이 한번 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혹은 코로나가 뭐 정말로 2차 재유행이 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는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조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큰 시장이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하락 조정이 나왔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추가적인 투자의 기회,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했다가 떠나신 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제가 보면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흐름을 대처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꾸준히 이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서도 그리고 그 자녀분 그리고 손자분 손자 손녀분들 때까지도 그 이후 때까지도 주식시장은 꾸준히 이어진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뭐 파탄이 나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게 보세요. 길게 추세를 보시고 길게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에 딱 가려서 시야를 가리지 말고 조금 멀리 숲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반기에만 해도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게 코로나 주가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다 회복한 거죠, 지수는. 그리고 연말 되면 정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다. 뭐 개인만 매수했다 뭐 이런 소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제가 저렇게 강세가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지수 상품을 보시면 알죠. 방금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레버리지 다 외국인들 기관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지요. 특히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옵션 시장 쪽으로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으니 그리고 하락 포지션 인버스나 뭐 200 선물 인버스 뭐 곱하기 2나 요런 코스닥 150 인버스나 이런 하락 상품의 경우 개인들만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계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구간이라고 있어요. 지금 상승한 다음에 한 차례 반등이 끝나는 구간이 왔다. 반등 구간에서는 전 종목이 다 올라요. 대부분 종목이 다 올라요. 안 오른 종목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고 다 오릅니다.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 구간에서는 다 올라요. 모든 종목이. 대신 많이 오른 종목과 적게 오른 종목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반등 구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돌입합니다. 여기까지는 반등이었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반등이다. 그리고 이 반등 구간을 넘어가게 돼야지 진짜 상승 구간이 나오는데 상승 구간이 오면 어떻게 된다? 차별화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뭐 전차군단이니 저 2009년 시대에 전차군단이니 차화정이니 칠공주니 하는 이런 신조어들이 발생을 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칠공주라고 하면은 이 대형주 중에서 7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다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 칠공주에 해당되는 종목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칠공주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차별화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현재 시장에 맞는 이런 뭐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랑은 전혀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요 앞전으로 돌아가면 2000 뭐 한 4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 2007년 요때까지 코스피 2000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기가 나왔었죠. 이때는 경기가 좋을 때 그 당시에는 트로이카주라고 해서 무역 관련주, 건설 관련주, 그리고 이제 증권 관련주에서 이 세 가지 섹터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당시 뭐 해운주들, 뭐 조선주들, 철강주들, 뭐 건설주들 대단했죠. 증권주까지. 근데 지금 그 종목들 다 소외주가 되었죠. 이 당시 2009년 시장에도 소외주가 되었고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변하면 종목이 변해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섹터들이 지금 많이 내려왔네라고 해서 매수하신 분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누가 봐도 포스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탄탄하고 기술력 좋고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회사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회사 유명하죠. 포스코가 2007년에 76만 5천 원 달성하고 지금까지도 올해 코로나 때 13만 3천 원까지 내려왔었죠. 싸다고 매수하신 분들 다 피봤습니다. 이거 50만 원, 4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지금 18만 3천 원인데요.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3만 과거 사례를 모르시는 분들은 13만 3천에서 18만 3천 원까지 올라온 거 최근 거만 보실 수 있는데 27만 6,500원, 76만 5천 원 죄송합니다. 이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포스코가 10년 넘게 추세적으로 하락, 그리고 하락을 지금 조금 멈추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지, 포스코가 좋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목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 섹터에 얽매이지 마라. 해운주 그렇게 좋았는데 세계 6위 해운사인 한진해운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 당했죠. 뭐 경영 부분에서 좀 문제도 있었지만 그냥 해운주 자체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경영을 좀 문제가 있다 해도 업황이 좋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니 여러분도 지금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목들 차별화 앞으로는 나올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 현차하는 종목들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구간이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고 앞으로는 좋은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저희도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앞에 내용들이랑은 좀 다르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시장의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게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외국인과 기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 자금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느 정도는 응집돼 있죠. 그러니 개인 투자분들이 똘똘 뭉치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시장의 방향성을 1순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에요.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럼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그게 유동성 공급인 거고 그 다음이 외국인과 기관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조금 더 파워가 세요. 특히 선물옵션 시장은 기관이 이미 몇 번 꺾였기 때문에 기관은 외국인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만기일 지수 중에서 야, 우리 타협하자 정도로는 해요. 그럼 외국인이 타협을 해줍니다. 웬만해서는 특별한 상황 아니면 타협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정도고 외국인이 지수를 드리블 한다. 그럼 그래서 2순위로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돈의 흐름을 보고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만 잘 파악을 해도 역행하지는 않아요. 인버스 들고 지금 손실이라고 지금 슬퍼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결단을 내려서 앞으로 진짜 좋은 상승장이 올 거예요. 그 시장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까 엘리어트 파동 간단히 말씀드린 뭐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지금 반등 나온 거고 제일 멋진 상승은 두 번째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불꽃놀이고요. 이게 뭐 이렇게 1파, 2파, 3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만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두 번째 진짜 파동은 반등이 아니고 진짜 파동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이번 시장에서 시장이 끝이 아니고 지금이 진짜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 구간이구나라는 거 이 부분만 알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앞날이 좀 창창하게 열려 있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년 이후의 얘기는 내년에 가서 하자고요. 지금 예언자도 아닌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는 투자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들, 투자 전략가들인 거고, 그리고 이런 예언을 원하시면 그냥 점집을 가시라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언은. 분석에 의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만 해드리지, 그게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아요.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측이 맞다, 예측을 잘해야 된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둘 다 잘해야 돼요. 50대 50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측이 맞다, 대응이 맞다라고 하는 거지,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측을 내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돈의 흐름과,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근거해서 저는 예측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응은 돌바락지나 나왔을 때 그냥 들고 갈 것이냐, 좀 버텨도 되느냐, 아니면 정리를 하느냐,
뭐 종목을 교체하냐 이런 부분이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측이 50, 대응이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알고 가시면은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대응이 중요하냐, 예측이 중요하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재테크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죠. 재테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시장에 반하지 말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잘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뭐 개인 투자분들을 뭐 약간 뭐 개미라고 부르는 거를 비하하는 발언 같아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단어는. 대신 너무 강인하게 생각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제 기준은 그래요. 모기처럼 외국인들이 지수 드리블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중간에 딱 살포시 앉아서 쪽쪽 빨아먹고 알아채기 전에 여기서 도망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기처럼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단 모기가 됐을 때 모기가 우리 딱 무는 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때려잡죠. 그러니까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외국인들과 기관이 디테일하게 알 수 없게끔 모르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내가 중간에 잘 올라타서 적당히 수익 내고 잘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만 신경 쓰세요. 제가 볼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관을 이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 쓰고 가면 된다. 기다리는 조정은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쯤에 강력한 조정이 한번 온다. 과거에 두바이 디폴트, 뭐 남유럽 사태가 됐듯이 이번에도 어딘가에 뇌관은 아직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뇌관은. 그러니까 추후에 터지면은 아 그렇구나. 이게 그때 롤쌤이 얘기했던 그 뇌관이 터진 거구나 생각하시고 그때 발생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미련 갖지 않고 현금화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50%든 현금화 해뒀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급할 거 없어요. 현금 좀 들고 구경을 하세요. 시장을.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조정까지 어느 정도 거쳐간다라고 하면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 이번 시장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동성 장세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 당시 하이닉스가 한 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매매한 게 8,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가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가 저희가 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8만 원을 넘어갔었죠. 10배가 넘는 상승 나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주도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듯이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좋은 종목들 분명히 바닥권부터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정말 모르겠다.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쪽에 무조건 함께 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은 그래서 교육 내용 올려드리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찾아오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 잘 대응하시고 적어도 역행해서 인버스 같은 걸 역행해서 손실만 보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충분히 길은 열려 있다. 이 개념만 잘 안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해서 좀 길게 영상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